예, 우리 새 정부 출범하고 첫 기자간담회인데요.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에 임명됐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강원도 출신으로 그렇게 또 요직에 기용이 되셔서 앞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또 강원도 현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자주 보면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국회의원 할 때 옆에 방에 같은 나이에 가까이 있으면서 뭐 그렇게 아주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예, 같은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던 그런 또 인연으로 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은 끝났고 잔치는 끝났고 이제는 일할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청구서가 많이 제출될 겁니다. 우리 강원도민을 위하는 마음도 우리 새 정부에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정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우리 도 현안들도 좀 거기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또 공약에 우리 도에서도 공약에 많이 제출을 했고 또 상당수가 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차원의 국정과제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6월 16일 날 이런 것들을 같이 다 포함하는 전략회의를 우리 내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TF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대책단.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그 대책단을 오늘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 방향은 국정과제에 우리 강원도 이런 현안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그 기본 방향은 대략 이제 우리 대책단에서 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미래산업.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아닙니까? 또 SOC, 굵직굵직한 SOC들, 또 민생회복, 촘촘한 복지, 크게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에는 이런 우리가 제출해 놓은 특별법 3차 개정안도 포함이 될 거고요. 당장 지금 코앞에 닥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그런 것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또 촘촘한 복지에는 지금 우리 열악한 지역 의료 문제, 또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2차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6월에 이거를 또 정부도 준비해서 7월 초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21개 사업에 2,100억 원 정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부 전체 수십조 되는 추경안 규모에 비하면은 혹시라도 조금 이게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정말 딱 필요한 그런 현안 사업들 위주로 21개의 사업만 엄선해서 신청하려고 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작년 국회에서 증액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던 것에다가
금년에 들어서 사정이 더 바뀌면서 추가된 그런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뭐 SOC 예산, 또 미래산업 신규 사업 예산 등이 거기 좀 포함이 될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소관부처들 만나고 기재부, 국회와 이런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고요. 이제 그 지난 1년을 좀 돌이켜 봐야 될 그럴 때입니다.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 시행 1년. 그래서 또 이 판때기 공포의 패널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돌이켜 보시면요, 2022년에 22년 6월에 강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것이 시행된 게 23년 6월. 그래서 23년 6월에 와 이제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가 됐다 했죠. 그러면서 그때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실제로 그 조항 수십 개 조항이 더 들어가서 운영을 한 거는 그게 24년 6월부터 그 많은 조항들이 이제 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동안을 지금 해온 겁니다. 아시겠죠? 22, 24 해마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강원 특별자치법을 가지고 운영해 본 것은 이제 1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시작이 반이다. 이미 시작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미래산업 지도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규제는 어떻게 풀 거냐? 기회를 어떻게 더 줄 거냐? 이 4대 규제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촌, 산림, 환경, 군사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특별자치국장이 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더 추가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는 더 풀고 기회는 더 드린다. 농촌 활력 촉진 지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농업진흥구역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게 아직 좀 이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3%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양의 3%밖에 이걸 못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농촌 활력 촉진 지구를 현재까지는 10,000평이 돼야 최소 10,000평 이상이 돼야 이걸 할 수 있게 한 거를 이 10,000평이라는 규제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평도 100평도 다 규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 개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 뭐 이런 거에는 그렇게 뭐 딱 면적 규제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거는 더 할 필요는 없는데 나머지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산림에서 그 이용진흥지구에서 1호 고성 통일전망대가 있으니까 계속 추가로 2호부터 6호까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가 가지고 왔죠. 그래서 1년 동안 192건을 실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160건을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색 케이블에 이어서 2호, 3호 케이블도 계속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분야. 죄송합니다. 군사 분야에서
지난번에 이 철원 화천 뭐 축구장 뭐 180, 1800개 해당하는 면적을 풀었죠. 그게 이제 철원 화천 지역을 풀었는데 거기만 할 거냐? 당연히 아니죠. 양구, 고성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원은 더 풀 곳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이 미래산업 분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뭡니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반도체 9개 국비사업에 2,200억 총 사업비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요. 바이오 분야에서는 춘천 홍천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강릉은 천연물 국가산단 지정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분야에도 12개 국비사업에 2,400억을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미래산업, 또 강원특별법 시행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도민 체감도를 좀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게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이런 게 바뀌는구나 하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로 인한 경제적 편익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수치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에 철원 화천에 군사 규제 민통선 북상했을 때 딱 그 두 개 군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도 강원연구원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규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산출해 내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쉬운 거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현충일 날 그 원주에 가서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하니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원주 시민들은 현충일 날 도지사 온 게 처음이라고. 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저도 처음 갔지만 역대도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거는 좀 우리 춘천 외에 다른 지역도 많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월 11일이 강원 도민의 날이죠. 그래서 그 행사를 이거는 이제 진즉에 여기도 다른 지역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원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민의 날도 95년에 이게 이제 행사를 처음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행사를. 그 이후로 춘천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하는 게 아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벌써 작년부터 좀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원주부터 현충일 또 도민의 날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강릉도 가려고 합니다. 현충일 행사도 강릉에서도 할 수 있고 도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로서는 우리 도민들을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도민의 소통과 통합 차원, 또 하나는 찾아가는 행사,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런 행사들을 우리 도청 소재지인 춘천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찾아가서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강원 FC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실사한 결과가 지금 예, 오늘 발표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2시에 그 강원 FC에서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 결과는 그때 2시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